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거창의 디딩공방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목재 교육 전문가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거창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여기 공방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주문가고도 합니다. 근데 주는 수업입니다. 수업인데 지역 지정 교육원을 갖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진흥회라는 산림청 산하기관에서 민간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자격증 이름이 목공체험 지도사 상급하고 그리고 2급 이 두 가지를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하고 평가를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을 합니다. 교육장이 위천 목재 문화체험장 위천 수승대에 위치한 거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제 평가 통해서 이제 자격증 발급을 하는데 거기서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가을에는 거창대학에서 평생교육원 거창대학에서 운영하는 목재 교육 전문가 과정 강사를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나가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해보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해서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제가 사기입니다. 그게 이제 위익 기수들 시험 먼저 공부하시고 시험 치신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조언도 한번 들어는 봤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뭐 홍보도 그렇지만은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뭐 어디서 출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군데에서 이 교육을 한다 하더라고요. 목재교육 전문가 과정을.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자격증처럼 목공체험 지도사처럼 이건 민간 자격증인데 민간 자격증이 아닌 이거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이 공부 수업을 들었습니다. 과정은 3개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하루 대면 수업을 했어요. 실기를 해야 되니까. 실기체험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대면 수업을 했는데 요 책 구성은 3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목재 교육 방법론 요거 한 권하고요. 두께가 뭐 그렇게 얇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엄청 두꺼워요. 또 이거는 목재 교육 개론. 이건 뭐 나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 산림청 역사에 대해서 뭐 산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만들어져 가공돼서 뭐 시중에 이제 팔고 있는 뭐 목재 종류들 그리고 그 목재를 어떻게 가공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나무 세포 구성 뭐 기타 등등 나무 이제 그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재 교육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자격증을 따셨다는 거는 수업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수업하실 때 필요한 교수 학습법 그리고 어떻게 지식을 전달해야 되고 감성을 전달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목재 교육 실무. 이거는 뭐 공방을 하시는 분이나 나무를 좀 만져보셨다 공구를 좀 만져보셨다 하면은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리고 또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한두 번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행히 실무가 있습니다. 제가 거창대학교에서 강의할 게 요 실무를 제가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예정이죠. 올 가을부터인데 늦가을부터. 여기 보시면 종류가 많아요. 제도도 있고 그리고 실습 1, 2 그리고 종합실습. 근데 저는 이제 실습 1, 2하고 종합실습을 뭐 담당을 하게 됐지만은 제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좀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외울 게. 책이 또 두껍고. 저는 이 교육 끝나고 3개월 끝나고 한 6주 전부터 해서 오전 2시간 제일 정신 맑을 때 2시간만 바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음주를 또 좋아하다 보니 저녁에는 이제 술도 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전 2시간만 공부를 하고 운 좋게 합격이 됐어요. 됐기는. 근데 배우시는 분들이 문제 난이도라든가 문제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저게 되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 왜냐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되게 난해한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외울 것도 많고 하니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하시는 분 연령층이 젊은 분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이 이쪽 계통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하시거나 체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체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오시기 때문에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연령층이 좀 높아요. 그리고 체험장은 체험장에 2명씩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큰 영향력은 없는데 그래도 체험장에 근무하면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자격 요건이 되니까 많이들 오세요, 체험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저처럼 교육원 하시는 분들, 지역 지정 교육원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자격증을 땁니다.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책들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방법론은 이거는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을 매끄럽게 하시거나 퀄리티 있게 수준을 높여서 수업할 수 있겠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목재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론적으로 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하셔야 좀 이제 뭐 교육하실 때 좀 많은 지식들을 나무에 대해서든 역사든 뭐든 간에 그리고 가공돼서 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나무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틀어지는 이유가 뭐 왜 그런지 또 제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해서 팔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 잘 돼 있기 때문에 요 두 권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거 책을 권당 5번씩 봤습니다. 2번 정독하고 3번은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3번을 더 봤어요. 총 5번을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읽게 되고 외우게 되는데 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50 초반인데 페이지 딱 넘기면 다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보는 횟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잔상으로 좀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남고 잊어버리니까 페이지 넘기어서 까먹고 다시 들춰봐야 기억이 나고 눈에 들어오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3번 이상을 보게 되니까 책에서 얘기하는 게 또 어떤 내용인지 외우지 않아도 이제 이해가 되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난이도는 1기 때보다는 지금이 어려워졌어요. 확실히. 아는 지인이 1기 때 시험을 쳤는데 그때는 한 명 불합격했더라고요. 한 명.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문제 중에서 랜덤으로 문제를 뽑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기수에 나왔던 문제가 이번 기수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3기 때 시험 치신 분들이 그때 뭐 이렇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주신 게 있어요. 프린트물. 그것도 두 번씩이나 왔는데 거기서 많이 안 나왔어요. 예. 또 그분들도 여기에서 나오리라 기대는 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수들도 프린트해서 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수업하기 전에 막 프린트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는데 책보다 더 두꺼워집니다. 프린트하다 보면 책 두께를 넘어가요. 프린트가 말이 됩니까? 이 안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수들 막 프린트하라고 하는데 그거 따라가지 마시고 책만 정도 가시면 됩니다. 책만. 그리고 목재, 실무 이런 거는 뭐 한두 번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이라 책이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작 진짜 궁금해한 거 도대체 어디쯤에서 그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느냐 하는데 문제 유형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굉장히 전문 용어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프라든가 계산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문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요게 같기도 하고 이 답 같기도 하고 저거 답 같기도 하고 이거냐 저거냐 그게 많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예 모르는 것도 있죠. 이제 뭐 까먹었다든가 아니면 놓치고 지나갔다든가 저는 그림 같은 건 안 봤는데 그림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세포 구성인데 그게 답이 뻔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딴 걸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하고 쉽게 나오는데 단 조건은 공부한 사람한테만 쉽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사지선답이라도 어려운 걸 찍으라고 하진 않아요. 공부를 안 하시는 분한테는 전혀 모를 수 있고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뭐 공부사용법은 거의 상식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신 분한테 쉽게 나오는 거지 아예 책을 안 보시거나 한 번 보신 분한테는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이야기처럼 막 한쪽은 풀어놨어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해서 표에다가 딱딱 포인트만 찍어서 정리해놔요. 옆에. 그리고 몇 장 넘어가서 읽다 보면 그 나왔던 얘기들이 또 나와요. 그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 책들. 이 두꺼운 거 두 개. 특징이 뭐냐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겁니다. 하는데 거기서 조금씩 추가는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길게 서술되어 있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뭐 과정 중에서 안 읽어도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 블로그로 뭐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가정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개인이 이제 해보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건너뛰시고 그러면 책 두께서 좀 줄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목재 교육 적용 예시하는데 뭐 학습자 특정 목표 진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예. 한쪽에는 이렇게 표로 딱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셔도 되고 이걸 보셔도 되는데 이걸 먼저 서술되어 있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시면은 뭐 그래도 되는데 저는 외우는 게 안 되니까, 나이 때문에 외우는 게 안 되니까 그냥 소설책 읽듯이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기식으로 이제 서술을 쫙 해놔요. 해놨다가 여기 이제 표를 이렇게 간단하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표식으로 포인트를 딱 찍어가지고. 근데 이거보다 여기를 쭉 읽어보시는 게 더 습득하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75문제 나오는데 25문제씩 3과목 하시다 보면 딱 한번 읽어보시면 답은 이거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걸.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것들을 먼저 푸셔야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을 하시면 생각이 납니다. 안 나면은 뭐 찍는 건데 생각이 나요 또. 그러니까 저는 먼저 빨리 할 수 있는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 이건가 저건가 하는 거 그걸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끝났습니다. 끝나기는. 근데 문제 자체는 쉽다고 얘기를 하지만 공부 안 하시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막 프린트물 보지 마시고 이 책 안에서 나옵니다. 어차피 문제는 책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을. 그러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사기 때 여기서 한 문제 저기서 한 문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걸 책을 목재교육 전문가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지식을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의하실 때 수업하실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이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또 수업을 해보지만은 진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했던 수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에요. 이게 보면 저도 유튜브로 막 찾아봤거든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니까 불안하고. 근데 정작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나니까 답은 하나, 정독하시라.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찍어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풀어봤으니까.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몇백 문항에서 75개가 내려오는데 그게 뭐가 내려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보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책을 봐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술주하는 제가 오전에 2시간에서 5번 정독을 해서 합격했으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더 적게 보시고 여유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목재교육 실무는 문제가 안전 그리고 공부에 대한 거 그렇게 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상식선에서 공부를 만지시는 분들은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시는 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여기 문제에서 출제되는 건 뭐냐면 공고 안전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리가 있어요. 몇 미리 몇 개 없어요. 나오는 게 그렇게 정의돼서 나오는 게 몇 미리 하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그거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등분 나오는 거 거기서 또 한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도에서 또 한두 문제 나오고 막 기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드릴프레스 쓰는데 구멍을 뚫었는데 밑판이 지저분하게 뚫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판재, 부재, 구멍 뚫는 부재 밑에 백보드를, 그러니까 밑에 판을 하나 까는 거. 예. 그 정도 모형의 어떤 형태의 구멍을 뚫는데 이거는 뭘로 뚫었을까요? 답 드릴프레스. 구멍 뚫는 거니까. 뭐 딴 거면은 또 딴 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오니까 뭐 실무는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양 교육을 목적으로 수업을 받으시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요 두 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권을. 그리고 이제 딱히 어디서 딱 문제 나온다 하는 거 뻔해요. 뻔한데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뻔한 걸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다음 기수권 저도.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말씀드리기가 민감한 거죠. 요 두 권만 정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따신다고 하시면은 목재 교육으로 입문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체험장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 두 권은 꼭 많이 좀 양질의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고 수업하는 게 좀 틀려졌어요. 네, 수업의 질이.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시험은 물론 걱정을 하셔야죠. 걱정을 하셔야지 합격을 하니까. 근데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문제 뭐 나왔다 뭐 포인트 줬고 이런 거 없어요.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정독을 하시라. 자, 오늘 영상은 저도 처음에 교육받을 때 궁금해했고 답답해했고 그리고 시험 치기 전 공부하면서 불안해했던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하고 좀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많이 되시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창의 디딩공방이었습니다.